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체험단 이벤트 당첨된 실이 와가지고 딱 마침 다른 가족들도 없고 저랑 고양이 딱 둘이서만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뜯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거는 그 비니네콘사 체험단 이벤트 실이고요. 컬러는 M220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간절기용 램술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린 멜란지 컬러입니다. 이게 그 영희님이 포크로어 가디건 이걸로 뜨시는 거 보고 진짜 실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제 취향인 거예요. 그 옛날에 김뜨개님 브이넥 그 니트를 뜬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살짝 요 색감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또렷한 색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체험단 하신다는 거 듣고 그 영희님이 뜨신 딱 그 실색으로 받아서 체험단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돼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실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을 일단 비닐을 한번 열어볼게요. 한 손으로 열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박! 진짜 색감 예쁘다. 이런 색감이에요. 진짜 그린 멜란지, 이름 그대로 그린 멜란지인 것 같아요. 초록색인데 좀 청록색에 가까운 초록색이랑 조금 더 연한 초록색이랑 이렇게 섞여있는 멜란지 톤이거든요. 진짜 완전 예쁘다. 이렇게 짠! 진짜 그 러프한 느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완전 실감이 나요. 되게 진짜 딱 크레파스로 좀 초록색이랑 청록색이랑 이렇게 섞어서 그려놓은 것 같은 색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데는 조금 진한 청록색, 이런 데는 조금 더 밝은 초록색. 이걸 이렇게 섞어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장님께서 쪽지를 남겨주셨어요. 이벤트 당첨 축하하고 수고 부탁드린다고 고맙다고 써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예뻐요. 초록에서 블루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생각보다 거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피부가 꽤 예민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가족들에 비하면 좀 그렇게까지 예민한 편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어떨지는 편물을 좀 떠보고 대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만졌을 때는 그렇게까지 깐슬한 느낌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램술도 처음 써보거든요. 램술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와 근데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쁘다. 저는 이런 색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청록색 계통? 그러니까 그 다들 아시는 티파니 앤코? 그 메인 컬러 있잖아요. 그 민트색에 초록색 한 방울 섞은 느낌? 그런 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밝은 초록 부분 있잖아요. 요런 거에서 살짝 하늘색 한 방울 섞은 거? 요 정도 색감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지금 이 실색도 너무 예뻐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나요? 진짜 예쁘다. 저는 요거를 이제 6합으로 받아서 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실에 꼬임이 있습니다. 근데 볼실 같은 연사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실에 꼬임을 좀 넣은 정도? 그 정도의 연사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얼른 뜨고 싶네요. 그래서 이걸로 뭘 뜰 거냐 하면은 바로 요 김뜨개님의 비카라 가디건을 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카라가 작은 것보다는 큰 거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비카라로 뜰 것 같습니다. 요걸로 짠, 이렇게. 너무 예쁘다. 저 사실 김뜨개님이 저 뜨신 스몰 카라 버전 저 컬러가 너무 예뻤는데 저거는 지금 팔고 있지 않는 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실로 요거를 뜨면 좋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시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거를 뜨기는 뜰 건데 어떤 색으로 뜨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핑크색이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큰 카라가 있는 가디건을 핑크색으로 뜨면 조금 회사에 입고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너무 여성스럽지 않은 컬러를 선택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집에 사실 캐시미어 100짜리 약간 저런 남색 컬러가 있거든요. 그걸로 뜰까 했는데 그거는 진짜 4mm 바늘로 게이지를 냈을 때 한 30코 정도가 나와요. 진짜 도저히 게이지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걸로는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로 뜨지? 하다가 딱 요 실을 생각하니까 이걸로 뜨면 진짜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여성스럽지 않은 컬러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렇게 나누기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거를 막 핑크색 이런 걸로 뜨는 것보다는 조금 더 톤 다운되고 차분해 보이는 컬러로 뜨면 일상적으로 조금 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하늘하늘한 디자인을 조금 그렇지 않은 색감으로 뜨면 어떨까. 오히려 그게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서 요 조합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진짜 요거를 뜬다고 생각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끝에 저 레이스 있는 부분은 흰색으로 하려고요. 진짜 흰색이 어떤 거랑 해도 컬러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끝에 레이스 부분은 흰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메인 몸통 부분은 이 친구로 하고 하려고 해요. 얼른 스와치를 떠보고 이거 작업을 쭉 해야겠어요. 제가 이번에는 저 비카라 가디건을 뜨는 거를 작업기처럼 조금 남겨보고 싶어가지고 중간중간에 계속 촬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요거를 뜨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린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진짜 다행이에요. 왜냐면 제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앞으로 한 1, 2주가 진짜 바쁠 거거든요. 막 이사 계획도 있어가지고 집도 계속 찾으러 다녀야 되고 제가 아직 막학기 시험이 안 끝나가지고 대학생이라 그래서 시험도 끝내고 뭐 이제 졸업 관련된 일정도 다 처리를 하고 집 구하고 이제 출근 준비하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뭐 친구들 만나고 하면 시간이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디건을 되게 빨리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체험단 기한도 3주여가지고 어차피 3주 안에 떠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최대한 스퍼트를 내서 얼마 만에 뜰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중간에 계속 촬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친구로 스와치를 한번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스와치를 뜨고 나서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걸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은 없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사진으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을 6합 연사로 부탁을 드렸고 이제 게이지는 세탁 전후에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이거 6합 연사된 걸로 4.5mm 기준 18코 26단이 나왔어요.
이게 원래 비카라 가디건 게이지는 29, 28단이었는데 제 게이지가 조금 더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수가 조금 더 적어가지고 미디엄이랑 라지 사이즈 이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 중에 미디엄으로 뜨되 이제 레글런을 조금 조정을 해서 떠줬어요. 이제 뭐 레글런을 한 4-5단 정도 조금 덜 떠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암홀 부분이 저는 이게 너무 널널해지는 게 싫더라고요. 암홀 부분이. 그러면 옷이 조금 커지는데 제 체형 특성상 제가 좀 상의를 큰 거를 입으면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붙는 거 혹은 너무 크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입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레글런도 저한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절을 해줬어요. 저는 한 레글런을 20cm 정도 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저처럼 조금 타이트하게 변형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레글런 길이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상체는 조금 마른 편인 44예요. 그리고 레글런은 20cm로 했더니 그냥 불편함 없이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안을 뜨기 전에 이제 먼저 뜨신 다른 분들 작품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목둘레가 되게 넓다는 얘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김뜨개님 레시피로 뭐 이제 브이넥 니트도 떴었고 라운드넥 가디건도 떴었고 이랬는데 그때도 다 목둘레가 조금씩 넓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게이지도 더 작은데 이렇게 목둘레가 저걸 따라 해도 넓은 편이면 목둘레가 너무 넓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코수를 조금 조정을 할까 고민도 하다가 일단은 한번 도안을 믿고 따라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도안에 나온 대로 코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미디엄 사이즈의 그 캐스트온 하라고 되어 있는 코수를 잡고 이제 한번 떴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 게이지가 조금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목둘레가 그렇게 되게 휑하거나 크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입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도안에 적혀 있는 대로 뜨고 레글런만 조금 덜 늘려줬습니다. 이제 이 사용했던 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험단으로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험단 기한이 3주였어요. 3주였는데 제가 혹시나 이제 3주 안에 못 들까봐 조금 열심히 스퍼트를 냈어요. 마침 딱 실이 도착했을 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던 시기여가지고 이제 하루 안에 소매분리까지 끝냈던 것 같아요. 진짜 빠르게 떴어요. 근데 뭔가 엄청나게 어렵거나 혹은 엄청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 소매분리까지는 되게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한 메리아스 뜨기? 늘림을 곁들인 무한 메리아스 뜨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하루 안에 소매분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손이 절대 빠른 편이 아니고요. 손이 진짜 느린 편에 속하기는 해요.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근데 하루도 아니고 사실 한 반나절? 한 12시간 정도? 그 정도 안에 소매분리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12시간 동안 제가 정말 다 뜨게만 한 건 아니고 뭐 밥도 먹고 뭐 다른 것도 하고 할 거 하면서 한 반나절? 이 정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스타일은 소매분리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옷 작업한 기간 같은 경우에는 실이 너무 마음에 들고 실을 사용해야 되는 기한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세 가지가 약간 합쳐져서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좀 다른 옷들보다. 제가 전에 이거 닉네임을 안 바꿔서
이제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이렇게 가려놨었는데요. 1편에서 지금은 이제 스타벅스 닉네임을 블루라고 바꿨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다른 얘기이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비카라 같은 디자인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작년에도 비카라가 되게 유행이었고 올해까지 쭉 이제 비카라가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었다고 해야 되나? 지금도 유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비카라를 보고 예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처음으로 비카라 블라우스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비카라 블라우스를 오자마자 입어봤는데 그냥 너무 평소 제 스타일인 거예요. 지금 당장 제 옷장을 열어서 이 옷을 꺼냈다고 해도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냥 평소 정말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한번 깨닫고 나니까 이 비카라 가디건도 너무 뜨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회사에도 입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 떠서 이제 봄, 가을에는 이것만 상의 대신해서 입고 그리고 겨울에는 그냥 이너로 입고 이러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여름이지만 속도를 내서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디건을 완성하는데 한 7, 8일 정도 걸렸어요. 이제 한 7일차 때쯤 거의 다 떴는데 단추 달고 실 정리하고 하는데 하루 정도가 조금 더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손이 느린 저도 한 8일 열심히 뜨니까 뜰 수 있었거든요. 물론 저 때의 특징이라면 저는 아직 백수인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직장인이었다면 절대 8일 안에 못 떴을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뜨개를 해보니까 저 정도 속도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좀 퇴근을 빨리 하는 편인데도 이제 출퇴근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집에 도착하면 한 6시? 6시 반?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녁 먹고 조금 쉬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거의 매일 뜨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도 뭔가가 빠르게 완성이 되기에는 좀 물리적인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제가 아직까지는 대학생 신분일 때였고 그냥 학교 시험 기간이긴 했지만 학교 시험이라고 해도 F만 안 나오면 된다는 마음으로 시험을 쳤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던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을 통으로 뜨개에 바칠 수 있는 중간중간 친구랑 약속도 있었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의 온전히 뜨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8일 안에 완성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첫날 소매분리까지 스퍼트를 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첫날 소매분리까지 안 끝냈으면 8일 안에 완성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또 이렇게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저는 주말에 이제 하루 열심히 몰아서 뜨개를 하고 이제 평일에 출퇴근 시간이랑 그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8일까지는 아니어도 이 옷도 한 2주? 2주면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2주가 조금 안 걸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도안도 되게 쉽게 서술이 되어 있고 쉬운데 결과물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김트개님 레시피로 뜬 옷들이 다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진짜 이것도 뭔가 엄청 어렵고 특별한 기법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되게 예쁜 결과물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디자인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요 도안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1편부터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던 게 장비 욕심이 별로 없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거를 500원짜리 줄바늘로 뜯다 보니까 실이 조금 빳빳한 편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렇게 슉슉 잘 안 넘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 니트프로 스페셜, 진저 스페셜 맞죠? 그 진저 스페셜 바늘로 조금 떠봤어요. 근데 떠보고 나니까 아 진짜 역시 비싼 게 좋구나. 비싼 게 돈값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요새 영상에서 그 치아오구 밤부를 그 버터줄로 바꾸셔서 사셨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쩐유님도 그러셨고 그리고 프리다님도 그러셨고. 근데 그 영상들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저도 너무 그렇게 해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첫 월급을 받으니까 나를 위한 선물로 치아오구 밤부에 그거를 버터줄로 바꾼 거 이렇게 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려고 열심히 머리를 굴려봤는데 첫 달은 선물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서 저를 위한 선물을 할 돈은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달은 못 사지만 다음 달에 사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최근에는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뜨개를 하는데 출퇴근할 때 뜨개는 대바늘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바늘로 뜰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바늘 세트를 살 게 아니라 코바늘 세트를 먼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치아오구를 먼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낱개를 한번 사보고 결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잘못된 소비 습관이 들까봐 걱정이 되는 게 평일에는 이제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저녁을 집에 와서 먹고 이제 피곤하니까 어디 안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평일에 돈을 잘 안 쓰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평일에 돈을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뭐 온라인 쇼핑으로 필요한 걸 주문하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 않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계속 사람이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만큼 일해서 한 이 정도 벌었는데 돈을 이만큼도 안 썼으니까 예쁜 실을 사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좋은 바늘을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보상 심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한두 달이야 그렇다고 쳐도 앞으로도 계속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스스로 누르고 있어요. 좀 최대한 누르고 있는데 누르고 있다고 말하는 게 정말 무색할 만큼 실을 충동 구매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실을 살 때 이거 너무 예쁜데? 뭐 아니면 이거 성분이 너무 좋은데? 이래서 바로 구매를 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이걸로 뭘 뜨면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를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걸로 뭘 뜨면 예쁘겠다 해서 다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 실로 그 작품을 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아이러니죠? 계획을 세우고 샀는데 그 계획이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꾸 새로운 실을 볼 때마다 이걸로 뭐 뜨면 예쁘겠다는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만큼 손이 빠르게 따라주질 않아서 결과물이 금방금방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이 계속 쌓이게 되고 또 한 번 쌓인 실은 잘 안 쓰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을 맨날 그만 사야지, 실 파먹기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저랑 비슷하시겠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한 1, 2주 뒤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짐을 되게 다 줄여야 돼요. 기존에 있던 데보다 조금 더 작은 평수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새로 들어가는 집이 수납 공간이 거의 없는 데다가 제가 기존에 쓰던 가구들이 다 너무 오래돼서 웬만하면 다 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되게 부족해서 며칠 전에 이케아에 가서 그 이케아 홀 테이블이라고 나무 테이블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모아둔 실을 이렇게 다 차곡차곡 쌓아서 넣어놨는데요. 그 이케아 홀 작은 사이즈 안에 실이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또 실을 산 거죠. 저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막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이거 뜨면 될 것 같아 라는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 김뜨개님 비카라 가디건 작업기인데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네요. 너무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제 다시 김뜨개님 비카라 가디건 얘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제 조금 뜨고 나서 진짜 목둘레가 넓은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이제 저렇게 한번 대봤어요. 근데 저 티셔츠도 조금 목이 널널한 편이기는 한데 그거보다 살짝 더 널널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막 흘러내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 카라를 뜨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 상태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1일차에 뜨고 이제 자러 가기 직전의 편물 모습이에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색감이? 저는 저런 푸른 색감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다행히 디자인이 조금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인데 이런 푸른색을 입혀놔서 오히려 데일리로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일차입니다. 여기부터는 2일차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2일차에는 1일차 마지막에 뜬 만큼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뜬 부분에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1일차에서 소매분리까지 끝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1일차에 끝낸 소매분리가 조금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2일차에는 그거를 풀러주고 2단만 더 늘림을 해주고 다시 소매분리를 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소매분리가 2일차 아침에 한 건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1일차에 하긴 했는데 1일차에 한 소매분리가 조금 타이트해서 2일차에 2단만 더 늘려주고 다시 소매분리를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소매분리를 하고 이제 가마코를 감아주는 거는 도안에 나온 것보다 저는 2코씩 더 해줬어요. 왜냐면 레글런이 도안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이제 더 짧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겨드랑이 있는 부분이 불편할까봐 2코씩 더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 2코는 이제 나중에 결국에 없애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2일차 때도 이제 조금 시간이 남는 날이어서 되게 열심히 떠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몸통 끝까지 떴던 것 같아요. 얼른 입어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이제 소매분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계속 쭉 짜주고 해가지고 저는 조금 크롭으로 입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평소에 크롭으로 입는 것보다는 살짝 더 긴 정도 길이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길이를 하루 만에 다 떴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는데 되게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그게 막 나 이거 진짜 너무 뜨기 싫어서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이거 기한도 있어. 근데 나 그 기한 중에 한 2주 정도는 너무 바빠서 뜨기를 거의 못할지도 몰라 라는 마음과 이거 얼른 떠서 빨리 입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공존을 해서 만들어낸 그 빨리 뜨고 싶다였고요. 절대 이거 빨리 해치우고 싶은데 라는 의미의 빠르게 뜬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일차도 열심히 달렸고 그 결과물이 이제 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티셔츠는 그냥 제 잠옷인데 좀 이상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렇게 배꼽 있는데 배꼽 조금 아래까지 이튿날 다 끝냈어요. 평소는 이 정도에서 고무단을 떴을 텐데 조금 더 떠주기는 했습니다. 다음날. 그리고 실은 요만큼 남았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새벽 늦게까지 혼자 열심히 뜨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대를 두지 못하고 그냥 손으로 들고 2일차 결과물을 한번 찍어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코는 꽤 예쁘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막 튀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매 분리하고 나서 이렇게 20cm 정도, 20.5cm? 이 정도를 떴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했고, 이거는 이제 3일차예요. 3일차에 고무단까지 끝낸 모습입니다. 이날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아마 외출을 했던 날이라서 뜨개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몸통 다 끝내고 이제 한쪽 소매를 막 시작했던 게 3일차 결과물입니다. 이제 4일차에는 열심히 뜨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희 고양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꼭 고양이들은 뜨개 편물 위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른 떠야 되는데 지금 로로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뜨지 못하고, 그래도 이 모습이라도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자 싶어가지고 로로가 얼마나 이 옷을 좋아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 컷을 짧게 담아왔습니다. 이렇게 빼려고 해도 잘 안 주더라고요. 결국에는 뺏어서 뜨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일차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쪽 소매를 끝냈고 카라 부분을 시작을 했어요. 일단 카라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소매를 조금 통을 좁게 했는데 요거는 시간이 되면 다시 풀고 그냥 통으로 뜨다가 벌룬처럼 줄이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좁은 소매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도안을 꼭 따라서 떠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은 여전히 카라를 작업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빗카라가 조금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빗카라를 떴고요. 이제 그 도안에 나온 여기까지 뜨세요 한 거보다 한 2cm 정도를 더 떠줬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의 빗카라보다도 더 카라가 큰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카라가 뭐 너무 크면 안 되겠지만 한 어깨선 오는 정도의 큰 카라는 거기까지는 크면 클수록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일부러 더 크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작은 카라로 만드셔도 예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빗카라도 그렇게까지 막 부담스럽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치만 카라에 대한 거는 사람마다 개개인 취향에 달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원하시는 만큼의 카라를 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카라를 조금 길게 뜨고 끝에는 이제 흰색으로 그 레이스를 달아줬어요. 그 레이스 부분을 단 실은 그 여름방학 콘사 샀던 거 그 아이보리를 사용을 했어요. 진짜 아이보리가 조금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집에 흰색 실이 없어가지고 새로 사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거를 쓰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두 실에 조금 두께가 달라가지고 카라 끝부분이 살짝 울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저 소매랑 같이 수정을 한번 할까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흰색이랑 그리고 요 실의 조합이 진짜 예뻐요. 진짜 원래 한 세트 같은 정말 예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5일차의 결과물입니다. 한쪽 소매 다 뜨고 그 다음에 카라가 조금 더 자란 정도? 반대쪽 소매도 막 시작한 정도였어요. 이게 조금 도안에 나온 것보다 카라를 크게 만든 모습이었고요. 반대쪽도 소매 코만 이제 간신히 주워놓고 이제 5일차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금방금방 뜨지 않았나요? 저는 5일 안에 이만큼 떠본 적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빠른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일차는 다른 영상이 별로 없어요. 제가 6일차 때부터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대신 이렇게 소매를 다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소매도 끝났고 이제 카라 같은 컬러로 된 카라 부분도 끝났고 이제 이래서 버튼 밴드랑 끝에 레이스 이렇게 두 가지만 남은 상태가 6일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짠! 이게 7일차인데요. 버튼 밴드도 끝냈고 저 흰색 실로 레이스 부분도 완성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딱 단추만 달면 완성인 상태인데 7일차에도 아쉽게도 조금 일정이 바빠가지고 단추를 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끝이 살짝 울기는 하는데 이거는 다시 뜰까 계속 고민 중이기는 해요. 그리고 드디어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단추를 달아줬어요. 근데 저는 저 단추를 예쁘게 다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간격을 맞추는 것도 어렵고 딱 정확한 위치에 달아주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 지금도 보시면 첫 번째 단추랑 두 번째 단추랑 위치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단추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저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던 단추예요. 근데 약간 천 단추인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레이스의 끝에 마무리도 너무 마음에 든다고 지금 열심히 영상으로 찍어서 남겼습니다. 이렇게 접어놓으면 정말 세상 러블리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그 사진입니다. 단추를 저는 조금 많이 달았어요. 단추를 총 7개를 달았고요. 그 각각 단추는 알리에서 구매했고 약간 천 단추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 레이스 부분을 달아준 실은 여름방학 콘사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집에 있는 소품들을 이것저것 다 꺼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예쁘게 연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저기 소매통 진짜 좁은 거 보이시죠? 저건 아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벌룬 소매로. 그리고 이제는 착용샷입니다. 저 거울도 이케아에서 구매했어요. 그 홀테이블 사면서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살짝 빈티지하고 그러면서도 되게 러블리한 스타일이어서 요 가디건 착샷을 이렇게 찍으면 너무 예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거울에 담긴 모습으로 착샷을 담아와 봤습니다. 진짜 예쁘죠? 저는 아마 영상 속에서 입고 있는 것처럼 흰색 롱스커트에 요 비카라 가디건 이런 식으로 많이 매치를 해서 입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